자, 그럼 이번 시간은 벼과학 제6주차입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매 시간마다 재미는 있죠, 사실. 그죠? 여기까지. 벼 속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24속이 있죠? 종속, 과목, 관공계 할 때, 그죠? 24속 중에서 우리는 이 벼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벼가 있고 아프리카 벼, 크게 이 두 그룹으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죠? 그 아시아 벼는 오리, 자, 사티바, 린네 이렇게 되고, 요것은 오리자, 그라, 베리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 벼하고 아프리카 벼를 우리가 크게 구분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아시아 벼는 우리가 자포니카와 크게 인디카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이것은 우리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일부에서 재배하는 거의 이제 온대성입니다. 템퍼레이트 에어리아에서 주로 재배하는 거고, 이 인디카는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인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보면은 인도가 인디아죠. 인디아, 그다음 베트남, 또 뭐 있죠? 라오스 등등, 여기에서 이제 미얀마, 여기에서 재배하는 것이 인디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 자포니카는 우리가 먹으니까 이제 밥을 해서 먹으면 약간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게 있다. 그 전분 때문에 그렇다. 그 스타치가 어떤 전분이다? 전분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아밀로스와 두 번째는 아밀로펙틴, 이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했어요. 탄소 체인이 싱글 본드로 쭉 연결된 것이 뭐다? 아밀로오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브랜치를 형성한 게 아밀로펙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찰밥을 먹으면 빨리 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이제 조금은 깊게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탄소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실제. 그러면 여기서 여기 1번 탄소라고 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1번하고 여기가 4번이죠. 1번하고 4번이 이렇게 이제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 1414로 연결된 게 요게 뭐다? 아밀로오스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뭐냐면 1하고 6하고 이렇게 브랜치를 한 거예요. 다시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1번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1, 6 결합. 요것은 알파 1, 4 결합. 1, 6이란 거는 뭐냐면 여섯 번째 탄소. 여기서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것은 1, 6.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옆에 하고 연결되는 것은 1, 4. 왜냐하면 여기 1번이죠. 여기 4죠. 그죠? 그래서 1, 4. 그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쌀이 있는 것은 이런 형태를 띠는데, 요즘은 이걸 약간 가공을 해서 이제 베타 형태로 조금 바꾼 거예요. 구조를. 바꾸니까 뭐가 차이 나느냐? 맛이 차이가 나다. 향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
고급화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맛이 좋으니까, 건강 기능성이 더 업되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스마트 농업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당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벼 속에서 24종의 식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시아배하고 아프리카배로 구분이 되는데, 아시아배는 인디카하고 자포니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1차적으로는 온도가 온난한데, 온대지방, 우리처럼 매서 재배하는 것이 주로 자포니카이고, 전분으로 보면 이렇게 그 아밀로펙틴이 주로 많은 것, 그리고 인디카는 아밀로스 함량이 좀 많은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5에서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티키하냐 덜 스티키하냐. 근데 찹쌀이 있잖아요. 우리가 찹쌀 같은 경우에는 이 95% 이상이 뭐다? 아밀로펙틴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해서 먹는다, 또는 찰밥을 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먹고 한 5시간, 6시간 돼도 배가 든든해. 빨리 소화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찰밥을 먹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근데 자, 아프리카 친구들이 먹는 아프리카 쌀은 그럼 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벼 자체가 오리자 그라베리마라고 학명이 다릅니다. 오리자 속은 똑같죠. 이 종명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얘도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은 인디카에 가까워요. 피는, 혈통은. 그런데 여기도 이 차이는 별로 안 난다. 5에서 10%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밀로펙틴 함량이. 그러면 맛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아밀로펙틴 여기에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맛을 낸다 했죠. 1,6 결합이 들어가 있다. 요거.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 먹는 이 자포니카는 아밀로스를 먼저 합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아밀로펙틴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15에서 한 20% 정도가 자포니카입니다. 뭐가? 아밀로펙틴, 약간 끈적끈적한 알파 16 결합을 가진 애가 이거라는 얘기죠. 근데 인디카는 한 20에서 25%입니다. 5% 실제에서 7%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밥을 해놓으면은 자포니카는 우리가 약간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맛을 볼 수 있고, 인디카는 약간 펄럭펄럭한다 할까. 카레라이스 할 때 이제 좀 먹으면 풀어지죠. 뭉쳐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된다. 물론 이 아프리카 배도 이 인디카와 유사한 전분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쌀이 갖고 있는 전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쌀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양분이 어디 있느냐 보면 요게 C눈이라 했죠. 노란색 띄는 거. 요 C눈.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엠브리오 배라고 하고, 요 우리가 먹는 쌀, 하얀 쌀을 배유라 합니다. 엔도스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깥에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도정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여기에 호분층이라 그래요. 알레우론 레이어, LAYER, 알레우론 레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호분층이라 그래요. 근데 밥을 해놓으면 이 찹쌀이란다. 이 이제 요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쌀을 우리가 현미라 그리고 바깥 요 껍질 호분층을 제거하고 신운이 떨어져 나가는 걸 뭐라 한다? 백미라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밥을 해놓으면 찰지다. 그리고 기름기가 번질번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기
그럼 오일, fat이라고 하죠. fat 또는 오일이죠. 오일은, 쌀에 있는 오일은, 기름은 70%가 70% 이상이 unsaturated fat입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갑니다. 그럼 불포화 지방은 뭐냐? 탄소 체인이 16개에서 18개, 9개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싱글 본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포화 지방. 이건 saturated fat이라고. 여기 끝에 가서 말단에 16번부터든지 해서 탄소가 이중결합을 한 개 띄고 있다. 또는 두 개 띄고 있다. 또는 세 개 띄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이중결합이 있는 그에 따라서 뭘 한다. 요것을 이중결합이 무조건 띄고 있으면 unsaturated fat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포화란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이게 뭐의 차이냐? 탄소 구조가 결합을 이중결합을 하느냐 단일 결합을 하느냐.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생기느냐? 원래는 탄소는 자, 수, 헬, 리, 배, 붕, 탄. 이 사족이죠. 사족이니까 이 받을 수 있는 가지를 4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소하고 결합해도 되죠. 그러면 탄소에 이렇게 가볼까요? 수소 결합하면 이게 CH4 메탄이 되죠. CH4. 그 메탄이 지고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온난화 가스다 해서 안 좋은 취급을 받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탄소 쭉 연결되고 탄소 쭉 연결되면 어때요? 얘기가 다르죠. 그럼 이게 전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분이 어떤 전분이냐 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요 지방이죠. 지방은 이중결합이 한 개라도 있으면 불포화 지방, 두 개라 있으면 또 불포화 지방, 세 개 있어도 불포화 지방. 이 한 개 있는 지방 종류,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종류는 몇 가지 됩니다. 고등어 같이 등푸른 생선에 있는 지방, 그죠? 이게 불포화 지방, 오메가3, 6, 7도 있어요. 9까지 다양하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화 지방은 뭐고 불포화 지방은 뭐다. 탄수화물하고 똑같잖아요, 구조가. 탄소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다. 네. 탄수화물은 자체가 이중결합이라는 게 없어요. 이중결합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살이 찐다, 지방이 축적된다. 근데 에너지원으로 탄소가 부족하면 그게 소비가 되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나중에 지방이 뭐 된다? 분해돼서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죠.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큰 집, 작은 집 구조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게 아니죠.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구조를 실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이어트 하는 거 아주 간단해. 아주 심플합니다. 다이어트? 아주 심플해요. 원리는. 뭡니까? 결국은 단백질 구조적으로 보면 스트럭처 구조적으로 보면은 단백질 빼야 돼요. 단백질이 없으면 이 근육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단백질을 나는 섭취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취를 안 하고 전분하고 이 전분이죠. 이 전분하고 지방만 섭취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축 처진 살이 되는 거예요. 축 처진 살. 그럼 폐돼. 뚱뚱해져. 근데 뭐 한다? 근육이 아니야. 축 늘어져. 근데 우리 이거 뭐라 하는 머슬맨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보디빌더? 보디빌더 보면 어때요? 보디빌더들은 이렇게 큰데도 전부 근육이잖아. 그거 뭐냐? 전부 이 프로테인, 단백질. 프로테인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은 속에 뭐가 있다?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로 보면 근육 1,
1세제곱센티미터 예, 6에서 7kg의 파워를 냅니다. 1세제곱센티. 그러니까 가로 세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요 정도는 한 3세제곱센티 근육 정도 되죠. 그럼 이게 얼마의 파워를 낸다? 12kg, 13kg 파워를 내는 거예요. 운동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 요즘은 상당히 이제 과학적입니다. 근육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거 엽기 있죠. 얼마만큼 들고 얼마만 힘을 쓸 수 있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하고 100m 선수하고 근육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왜? 마라톤 선수가 바디빌드 몇 킬로 팍 이래 놓으면은 순간적인 속력은 나지만은 지속적인 속력이 안 나.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 탈진해버려. 그와 반면에 단거리를 가겠다 하면은 근육량이 많으면 순간적인 폭발력이 팍 납니다. 스포츠카 있죠. 스포츠카처럼 팍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엮기 드는 거. 그 다음에 실험, 일본의 서머, 몽골 실험 다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쌀 하나를 하면서도 저 친구가 현미식을 했겠다? 아니면 백미만 먹었겠다?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고기를 얼마나 먹었다? 어떻다? 근데 쌀을 지금 하면서 뭘 했느냐? 여기에 쌀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엠브리오 배라고 했죠. 배. 요게 종자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요것만 있어도 발화를 해요. 싹은 납니다. 나중에 이제 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죽지. 결국은 요것만 해도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린 생명체입니다. 원시 생명체, 시원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66%의 양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쌀알로 먹는, 우리 밥으로 먹는 하얀 밥에는 몇 프로냐? 5%밖에 없어요, 양분이. 전부 이 뭡니까? 이 스타치, 이 다 전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호분층, 단백질 호자로 씁니다. 알레우론 레이어. 여기서는 몇 프로 나머지? 27%죠? 29%인가? 29%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양분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신은 쌀. 신은 발화를 시킴으로 해서 가바하고 그 다음 폴리페놀이란 항산화, 항암 성분, 기능성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발화시키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산업화입니다. 그렇게 된다. 오늘은 이제 전분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뱁씨가 갖고 있는 그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갑니다. 그러면 요게 바깥에 현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가 있죠. 요렇게 있죠. 컬러가 노란 청색이 지금 없네. 자, 여기서 그릴게요. 여기 나오죠. 자, 현미가 요렇게 있다 가정하면 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다. 요걸 일명 우리가 겨라고 하는데 왕겨입니다. 이것은 왕겨인데 이거는 라이스 브란이라고 BRAN으로 쓰죠. 이것을 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요것은 바깥 껍질, 요것은 속껍질 또는 안껍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요렇게 아주 스트롱하게 얽혀져 있다. 이건 그냥 비 오고 바람 분다고 해서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열리느냐, 얘가. 요건 지금 열매를 완전히 맺었죠? 어떤 데 열리느냐, 요런 때가 있어요. 출수할 때, 우리 부팅 스테이지 됐죠? 이삭이 안에서 생겼잖아. 입집에서. 이해가 안 되나? 자, 여기도 나오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벽실을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마디가 생겼죠. 마디에서 이제 뿌리가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위에 마디는 키를 결정하는 키 플랜트 하이트. 결정하는 것은 위에 몇 마디다? 5마디다. 실제는 한 3마디가 거의 결정한다 했죠. 하나, 한 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여기에 키를 결정한다 했죠. 그럼 여기마다 잎이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잎집이라고 하고 칼집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삭이 만들어진다 했죠.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볼록해지는 요 시기를 수인기라 한다 했죠. 그죠? 수인기. 영어로 하면 부팅 스테이지. 요 부팅 스테이지에서 잎집이 딱 열리면서 요걸 뚫고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실제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딱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나달을 다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얘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나? 안 된다. 뭐냐면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분과 수정은 뭐냐? 이 알맹이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걸 가면 다시 갑니다. 자, 요 현미가 없다 가정하고 여기는 이제 암술이라고 있어요. 암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6개의 뭐가 있다? 수술이 있어요. 수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게 여기서 꽃가루가 쫙 여기 있어. 이 꽃가루가 또르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 화분관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화분관핵을 타고 암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여기서 암술 주위에 앉는 것을 수분이라고, 여기 암술에 딱 들어가면 이 암술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암술이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고 가운데 이 극핵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난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N이에요.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염색체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가 요 N이 오면 요거하고 결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N 하면 요 조세포 하나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N 하면은 요는 2N이고 요는 몇 N이요? 극핵이 2개니까 3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된다? 여기 엠브리오 배가 되고 요것은 배유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 때만 수분할 때만, 수정할 때만 뭐 한다? 요 외형과 내형 껍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열립니다. 그 외에 열리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딱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은 꽃가루는 언제 제일 많이 이제 열리느냐 하는 시간을 봤더만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 보통 10시 전후로 많이 수분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 외 시간은 잘 안 해. 오후에도 잘 안 해.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비가. 비 오고 바람이 좀 세다 하면 꽃가루 다 날려 가버리고 다 떠내려가겠죠? 그때는 이 바깥 껍질, 안 껍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분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자체에서 이루어져요. 떨어져. 네. 그걸 이제 일명 폐화 수정이라, 폐화. 닫혀서, 꽃가루가 닫혀서 수정하는 것을 폐화 수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여기부터 처음에는 요 길이 자라면 하죠.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 폭,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가 결정되는 형식으로 유숙기다, 호숙기다, 황숙기다, 완숙기다, 고숙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수확하느냐 쌀 품질이 결정된다 이겁니다.